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무리함수인데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교과서를 같이 보면은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뭐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얘를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세로와 보이는 형태의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평이동을 해서 식이 이렇게 주어진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왜 x 빼기 p가 괄호로 묶여져 있고 q가 뒤에 따로 떨어져 있는지 알겠죠? 사실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y 빼기 q는 루트 a x 빼기 p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x에다가 x 빼기 p를 대입했구나, y에다가 y 빼기 q를 대입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다? 너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 이동시켰는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아래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죠?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면 자 0,0이라고 하는 점이 p, q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던 점도 이렇게 xp, yq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얘들 모두 다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빨간색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 이동시킨다.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p만큼 이렇게 q만큼 평이동한 거죠. 그러면 점이 어디로 간다? 이렇게 0,0이 p, q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자, 임의의 점이 오른쪽으로 p만큼 위쪽으로 q만큼 이동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이동 시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함수가 나오면 무엇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 정의역과 치역이죠. 자, 볼까요? 루트 ax 그래프는 x가 이렇게 가능한 거죠. x가 0 이상, 자, y는 이 점들의 y 값인데,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다 됩니다. 얘를 평행에 동한 거니까, 자, 빨간색 그래프 볼까요? 빨간색 그래프는 시계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p보다 크거나 같은 x값만 다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y값은 뭐가 나와요? q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돼요? 그래서 x의 범위와 y의 범위 또한 어떻게 된 것처럼 평행 이동된 것처럼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x의 범위가 각각 나오고 a의 부에 따라서 치역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 식을 보죠. 자, 너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a가 플러스면 x가 p 이상이 나오죠. 이렇게 정의역 범위 구할 수가 있고요. a가 음수면은요, p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치역 y의 범위 어떻게 되느냐? 루트 자체가 0 이상이기 때문에 y가 q 이상이 되는 거죠. 둘 다 y는 q 이상의 치역의 범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무리함수의 그래프. 자, 얘를 어떻게 봐야 된다? y는 루트 x가 있었고 얘를 가지고 y는 루트 ax로 구했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해서 알아봤다. 자, 무엇을 빠뜨릴 수가 없다? 평행 이동한 데이터를 식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정의역과 치역이 무엇인지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볼까요?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자? 기본 형태의 함수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얼만큼 어떠한 방향으로 평이동했는지를 식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x에다가 x 빼기 1을 대입한 것처럼 보이고 y에다가 y 빼기 2를 대입한 것처럼 보이죠.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으로 넘어갈 때 여기에서 무엇을? 평행이동 데이터를 이끌어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주어진 함수는 어디를 지나요? 1,2를 지나죠. 그래서 1,1 찍어요. 그 다음에 x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려줍니다. 2차 함수의 적당한 부분처럼 그리는 거죠. 2차 함수의 적당한 부분처럼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단원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그래프를 충분하게 그려봐야 된다. 왼쪽에 보면 지도상의 유의점이 나와 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자, P, Q를 찍는다. 자, P, Q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트 속이 x면 루트를 취해도 0이겠죠. 그러면 y는 q가 또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x, y 값을 다른 말로 하면 p, q라는 점을 찍은 다음에요. 자, 부호를 파악을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예를 들어서 여기 x 앞에 개수가 음수였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문제 7번인데요. 오른쪽 거 그래볼까요? 오른쪽 거. 자, 너 0인 x는 2죠. 그러면 루트도 0이 되니까 y는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찍자? 2, 빼기 1을 찍자라는 거예요. 자, 그 앞에 x 앞에 부호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그리자.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체크한다? 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한 번씩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y축과의 교점 뭐예요? x가 0일 때죠. x가 0이니까 y값 1 나오고요. 자, 이 점의 좌표는 0,1이 되겠습니다. 자,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인 거죠. 그래서 루트 빼기 2, x 빼기 2 빼기 1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나오죠? 자, 정리해보면 1 나오고요. x가 2 빼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2분의 3,0이 된다. 지금부터 축과의 교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왔습니다. 일반적인 무리함수 형태의 식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그린다? 변형하여 그린다. 왜 변형을 하죠? 얘는 뭐예요? 어떠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이동한 거구나. 평행이동의 개념을 가지고 마지막 일반적인 형태의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해됐어요? 평행 이동 개념이 들어간다. 왼쪽에 조그만 글씨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예제를 풀어보면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라. 식을 바꿀 거예요. 평행 이동 형태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식을 바꿀 겁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2로 묶어주고 x 플러스 2 더하기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식을 평행이동해서 윗식을 만들어냈을까? 얘죠. 어떻게 바꿨죠? x에다가 x 더하기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y 빼기 3을 대입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동한 거죠? x 방향으로 빼기 2만큼, y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자. 자,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
평행이동 데이터를 생각해. 최종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확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풀이에 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 있다? 너가 나와 있는 거예요. y는 루트 ex를 기본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자. 자, 어떻게 평행이동했어요? 마이너스 2만큼, 3만큼 점 하나 잡아서 이렇게 옮겼다라는 거죠. 모든 점들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빨간색 형태, 최종적인 형태의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함수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의역과 치역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너가 0 이상이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의 범위가 되고요. y 값은 3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루트 자체가 0 이상이니까 3에다가 0 이상의 값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y 값은 3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치역의 값을 정해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익숙해지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루트 속에 있는 게 0이 돼야 돼. x가 빼기가 나오죠. 그러면 y는 3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자? 2,3 점 찍자. 그 다음에 x 앞에 계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리자. x 앞에 계수가 음수였으면 이렇게 그리자. 이해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8번 잘 풀어보시고요. 2번만 할까요? 2번. 자, 2번 해보겠습니다. 식을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생각한다? 빼기 루트 빼기 3x를 생각한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렸죠? y는 루트 3x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왼쪽 아래다 그려볼게요. 자, 루트 3x 그려요. 빼기 루트 빼기 3x 그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평행이동 시킨다. 이 점을 하나 잡아서 2만큼 평행이동 시키고요. 위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최종적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다. 뭐가 보여요? x축과의 교점과 y축과의 교점이 보이죠? 교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판단한다? 너가 0 이상이다.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x의 범위 나오죠? 2보다 작거나 같다. y의 범위를 체크할 때는 이 전체적인 범위를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루트 앞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너는 0 이하예요. 그리고 y 값은 1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치역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생각 넓히기 보겠습니다. 자, 함수와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여기선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데 수식으로 문자와 개념을 사용해서 정의역과 치역을 실제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은 구하기 쉽죠. 1 이상, 3 이상이 됩니다. 맞나요? 이 함수의 역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사실 역함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잘 봤으면 알겠지만 x랑 y랑 역할을 바꾸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정의역과 치역도 그 역할을 바꾸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함수의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했을 때 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되는 거죠. 이해되는 거죠? 이때 변수를 좀 생각해서
우리가 정의역을 일반적으로 라지 x, 치역을 일반적으로 라지 y로 표현하죠. 그럼 치역은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하시면 되고요. 정의역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교점이 있어요. 교점. 자,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함수가 있고요. 역함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의 경우에는 y는 x, 이 세 개의 함수의 교점입니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함수의 교점이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의 경우에 하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교점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교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첫 번째,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라고 놓고 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x값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방법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함수와 y는 x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역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보는 거죠. 지금 생각 넓히기에 나온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 실제로 구해보시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교점을 다 구해보세요. 어떠한 방법이 편리한지, 어떠한 방법이 불편한지를 지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친 것 같아요. 복습해 볼까요? 자, 일반적인 형태의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 포인트 단어가 무엇이다? 평행 이동한다. 평행 이동한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식을 적절히 변형하는 연습해야 되고요.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무엇이 바뀐다? 정의역과 치역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응용하는 겁니다. 평행 이동을 하고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칭성,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빠질 수가 없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체계화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무엇도 체크하자, 축과의 교점도 체크하자.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무리함수의 식이 나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하자? 변형하자. 어떻게? 평행 이동 데이터가 잘 나타나도록. 예제 3번에서 그런 연습을 해봤고요. 문제 8번에 2번에서도 그러한 연습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생각 넓히기에서 질문 드린 거 있죠?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있으면 그 교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려운 학력평가 문제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함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추후에 학습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죠. 기하학적으로 역함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해보고요. 나중에 학습할 때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식을 사용해서 미분이겠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라든지 적분에서 넓이를 구한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역함수 그리고 기하학적 특징, 대칭성이 나오는 이유 등등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